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최근에 엔터프라이즈 인프라스트럭처 CCI 과정이 다시 시작되면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게 살고 있어서 목소리가 많이 쉬었죠. 쉬지 않았다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2개월 뒤에는 또 데이터 센터 CCI도 진행될 예정으로 잡혀 있어서 2021년은 정말 공부하고 강의 이것만 하다가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말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합격자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내년 중순까지 CCI 솔루션을 제작하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시간과의 전쟁이 계속될 것 같네요. 강의는 강의고 유튜브는 유튜브다 라고 생각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강의 준비가 부족하면은 유튜브 제작을 못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유튜브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매출이 있어야 IT 베스트패스가 존재할 수 있고 IT 베스트패스가 존재해야 유튜브도 제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아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도 유튜브 시작하고 이번 달에 최고의 매출 2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꾸준히 발전해가는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GRE 터널 그 첫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GRE 터널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L3 장비 간에 터널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GRE 기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장비 간에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터널 기술입니다. 물론 BGP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도 멀리 떨어진 장비 간에 네트워크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본사와 지사 간에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치 전용 회선을 사용해서 연결된 것처럼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리고 싶을 겁니다. OSPF, EIGRP, 스태틱 이런 IGP를 이용해서 보다 유연하게 관리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IGP는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만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기술이 GRE 터널입니다. 그러면 GRE 터널 동작 원리는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GRE 터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RE 기술은 1994년도에 시스코에서 만들었고 계속 발전을 해오다가 2000년도에 현재 사용 중인 GRE인 RFC 2890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에 조금씩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교재나 책마다 GRE 헤더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나온 것 중에선 가장 최종본인 RFC 2890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래 데이터와 L3 헤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터널 헤더가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많은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GRE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GRE 헤더가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저 헤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맨 앞부분을 살펴보면 C, K, S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C하고 K 사이의 중간에 한 비트가 비어 있죠. 그건 과거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사용하지 않는 비트입니다. 그런데 기존 기술하고 호환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비트예요. 나중에 과거에 사용하던 GRE 기술, 지금 저 비트를 사용하던 장비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장비가 지구상에서 다 사라졌다. 이렇게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저 비트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CKS는 뭐냐? CKS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C, 그것은 책섬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책섬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서 책섬 기능을 이네이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네이블 되게 되면 C 비트가 1이 되면서 책섬 필드가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키를 나타내는 K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를 디폴트로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커맨드를 사용해서 키를 설정하게 되면 K 비트가 1로 세팅이 되면서 키 필드가 활성화돼서 사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S는 시퀀스 넘버를 나타냅니다.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번호를 매겨서 전송을 하겠다는 얘기죠.
시퀀스 넘버가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KS 이 기능들이 디폴트로는 전부 다 디세이블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명령어를 통해서 이네이블 할 수 있는데 그 명령어들은 나중에 3강 랩을 할 때 그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리저브드 제로하고 리저브드 1이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비트예요. 그리고 버전이 있죠. 버전은 GRE가 계속 발전되어 왔기는 하지만 버전을 올릴 만큼 큰 기능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그래서 버전은 최초 만들었던 0번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타입은 next 헤더를 의미합니다. 저 위치에 있는 next 헤더가 IP 버전 4 헤더가 올 수도 있고 IP 버전 6, IPX 이러한 다양한 L3 헤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어떤 프로토콜한테 줘야 돼 라는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next 헤더에 대한 정보가 저기에 프로토콜 타입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헤더 구조를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링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RE 터널은 포인트 투 포인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음같이 R1과 R2가 인터넷같이 중간에 어떤 사이에 네트워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RE 터널은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루프백과 같은 가상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 인터페이스 우리가 터널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터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된 것처럼 마치 전용회선 같이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더넷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여러 개 장비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멀티 액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쟤는 전용회선의 시리얼 인터페이스처럼 포인트 투 포인트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GRE 터널로 연결해야 되는 장비가 한 대가 더 생겼어요. 그러면 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인트 투 포인트는 1대1로 밖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R1이 본사고 나머지 장비들이 전부 다 지사다. 그런데 지사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본사는 지사 100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R1의 터널 인터페이스를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NHRP라고 하는 기술과 함께 DMVPN 이런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터널 인터페이스 하나를 멀티 포인트 터널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여러 장비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 GRE 기술이 아니라 어드밴스드, 다른 기술들하고 같이 혼합돼서 만들어진 어드밴스 GRE 기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다루지 않고 향후에 그 기술을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투 포인트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니 포인트 투 포인트 기술에 대해서 잠깐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1과 R2가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된 거죠. 그러면 1대1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R1이 데이터를 보내면 R2가 무조건 받게 될 거고 R2가 보내면 R1이 무조건 받게 되겠죠. 1대 N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무조건 쟤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던지면 무조건 상대방이 그 데이터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를 이용해서 10.10.10.0의 24비트와 10.10.20.0의 24비트가 서로 간에 통신을 하도록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R1의 시리얼 0/0의 IP 어드레스를 1726의 1.1의 24비트, R2의 시리얼 0/0의 IP 어드레스를 19168 1.1의 24비트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선언하는 거죠.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R1의 스태틱 루트로 IP 루트 10.10.20.0의 24비트는 시리얼 0/0으로 내보내라. 그럼 누가 받아요? 그쵸, 상대방 R2가 받겠죠. 그리고 R2에도 마찬가지로 IP 루트 10.10.10.0의 24비트는 시리얼 0/0으로 보내라. 그럼 그 인터페이스로 보내면 R1이 받겠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10.10.10.0의 24비트와 10.10.20.0의 24비트가 아무런 문제 없이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동일 구간에 IP가 서로 간에 다른, 완전히 네트워크가 다른 IP를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통신이 가능하게 돼요. 이 현상에 대해서도
3강에서 랩을 진행할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널 인터페이스도 포인트 투 포인트 구조라고 했으니 IP를 서로 다른 거를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스태틱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걸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기에 스태틱만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OSPF나 EIGRP 같은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서로 간에 다이렉트 커넥트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도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EIGRP나 OSPF 같은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헬로우 패켓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데 그 헬로우 패켓이 같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애가 던진 것만 OK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이버가 되고 업데이트를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로 선언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19181 1.1 또는 17216의 1.1 그 중에 하나를 변경을 시켜서 같은 네트워크대로 맞춰 주셔야 서로 간에 네이버가 되고 업데이트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호스트 루트로는 구동이 가능합니다. R1에 1.1.1.1에 32비트라고 호스트 루트로 세팅을 해요. IP 어드레스를. 그리고 R2에 2.2.2.2에 32비트라고 호스트 루트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32비트 인터페이스, 걔네들끼리는 호스트 루트 인터페이스죠. 걔네들끼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에 IP 어드레스를 25252525에서 32비트로 주소를 설정을 하면 안 들어가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들어가는 인터페이스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루프백이 있습니다. 그 루프백에 32비트 어드레스를 준 다음에 터널 인터페이스로 해당 IP 어드레스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언넘버드라고 하는 IP 어드레스예요. 그런데 이 언넘버드는 실제로 루프백 어드레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IP 어드레스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다른 인터페이스 IP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부 다 언넘버드는 32비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습하지는 않을 거고 나중에 언넘버드 인터페이스의 동작 원리 이 부분을 따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32비트로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네트워크로 세팅을 해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GRE 터널의 특징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GRE 터널의 헤더 구조와 링크 구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려서 헬로우 패킷이 전달이 되고 네이버가 되는지, 그리고 업데이트를 어떻게 던질 수 있고 라우팅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패킷이 전달이 될 때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GRE 터널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